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오르면서 마침내 1900선을 탈환했습니다. 한밤 뉴욕 증시도 오르면서 주요 지지선을 넘어주기도 했는데요. 유로존에 대한 부양 기대감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반영되는 상태인데요.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00선 돌파 이후 1910선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거세게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4,752억 원 매수 우위고 선물 쪽에서는 8,100계약 정도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1,78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증권주와 전기전자가 2% 이상 강세고 철강, 금융, 건설도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 상승한 1911.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죠.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은 97억 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억 원과 45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54포인트 상승한 473.1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하락한 1,12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후면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기실 수 있고 또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도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후장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QE3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지금 그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이제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에 나를 믿어라 하고 난 다음에 통화정책 회의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서 네. 수주일 내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독일의 분데스방크에서 ECB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요 근래 이제 독일에서 ECB의 국채 매입에 지지를 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CB에 대해서 독일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이나 인플레이션 조절에 목적을 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ECB의 역할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는 것이 시장 분위기고요. 또 미국에서도 그 보스턴 여는 총재가 규모를 규정하지 않은 채권 매입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는 지금 주가가 벌써 13,000을 넘었었거든요. 13,000을 넘었으면 굉장히 올라온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차 양적완에 대해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것 중은 이제 지금 실업률이 8.3%고 주택 지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MBS 채권을 많이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주가는 올라갔지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론에서 미국과 유로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에서는 이제 ESM이 9월 12일 날 결정이 나는데 독일의 집권 여정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큰 문제 없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그 3차 양적완의 기대 심리로 이제 계속 올라서 93불까지 올랐죠. 그래서 3개월 내 최고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심리는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하고 있죠. 현물 계속해서 요즘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4,70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도 거의 9,000개 이상 매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환매해서 8,400개까지 들어왔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그 누적이 매수로 바뀔 수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보시면 한 번 선물에 누적이 매수로 바뀌게 되면 그 추세로 몇만 개를 산다고 본다면 지금은 상승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개인만 6,500억을 매도하고 기관도 한 1,700억을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싼끈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보시면 5,380억 정도가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상승이 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어떤 차트 키높이로 봐도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50 정도, 최소 2050은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가 있다라는 거 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여러 나라와 약간 차이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고, 미국이 하락할 때는 국내는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 종목별 그 수급 주체를 보시면 이제 개인은 뭐 거의 다 매도하고 있죠. 매수는 뭐 보험 업종에서만 18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780억 매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에 1,200억, 그 다음에 화학에 860억,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게 운송 장비업 쪽, 그 다음 금융업에 460억이 들어갔고요. 기관도 1,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는 건 운송 장비에 한 370억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770억에 철강금속에 180억, 그 다음에 화학업체에 250억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부터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 전문의 정태근 팀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날씨 많이 덥죠? 예, 예, 너무 덥습니다. 바깥에. 네. 좀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네, 예. 예, 그러세요. 자, 그럼요. 오늘 어떤 종목 좀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삼성전자하고요. 네. 고려아연 좀 부탁하려고요. 삼성전자와 고려아연. 예, 예. 예,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저기 130만 원에 20% 매수했거든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그럼? 얼마 안 됐어요, 매수한 지는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수익 예. 구간이신데. 네, 매도 시점하고요. 네. 여기서 매수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매도 시점하고 매수 시점하고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리고요.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도 예, 생각해 예. 보시는 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려아연도 여쭤볼게요. 고려아연은 매수가가 어느 정도죠? 39만 원에 했거든요. 아니 39만 원이 아니죠. 네, 39만 원이요. 네, 20% 했어요. 20%. 이것도 똑같이 매도 시점하고 매도 시점하고 매수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 고려아연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예, 예. 예,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계시니까요. 좀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려아연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특별히 사시게 된 어떤 계기란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 뭐 일등지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아, 장기간으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단기간요? 아니 장기간으로 그냥. 아, 장기간이요? 예. 음, 근데 매수를 좀 일찍 해서 했는데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 얼마 전에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매도 시점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하려는 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예. 추가 매수 좀 한 번 더 하려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20%면, 예. 지금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네. 선에서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지 음,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예. 참,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참 올라갈까요? 근데 저는 150만 원까지 네. 목표 세우고 있는데요. 자, 예. 삼성, 근데 제가 150만 원, 모르겠으면 제가 뭐 150만 원 간다, 안 간다, 그 부분 조금 저도 결론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사죠.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만 매도를 하죠. 네.
앞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이 개선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 들어오겠죠. 예, 예.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IT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예.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그 황금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도 좋고 그리고 팔기도 좋은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주들밖에 안 사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안 사죠. 아무거나 안 사고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만 우선 골라서 이렇게 좀 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1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오늘가 보면 132만 원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서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만 딱 가격을 놓고 보면은 130만 원 충분히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제 뭐 1780에서 이제 1911포인트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은 뭐 2000포인트도 가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뭐 그 김동석 그 뭐죠? 그 이사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 잘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그 아직까지 어떤 뭐 대책이 나온 건 아닌데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뭐 최소한 뭐 2050포인트 요 정도 가야죠. 2000포인트까지 뭐 가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 추가 양적 완화 뭐 추가 뭐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조금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봤을 때 한 2000포인트까지는 조금 뭐 각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를 그렇게 봤을 때 한 140만 원은 좀 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너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솔직히 매수 시기 그 추가 매수 시기는 저도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실수고 나왔을 때 조금은 그런 시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좀 잡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게 한 125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25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가 매수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가 어쨌든 그 물타기라 좀 표현을 쓸게요. 물타기라 치면은 어차피 물타기 하고 난 다음에 뭐 주가가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물타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한 125만 원까지 나온다는 125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방에서 나오고 다시 반등을 주면은 그때 따라가서 주간 물타기를 좀 하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조금 그 늦게 조금 뭐 110만 원 정도 샀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조금 많이 오른 상태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추가 매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좀 물타기를 할 것 같으면은 좀 비싸게 주더라도 차라리 140만 원 돌파하는 거 사시거나요. 아니면 차라리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25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140만 원 선에서 매도 하라고요? 차라리 전고점을 차라리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면서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차라리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125만 원까지 조금 가격 조정이 사신 가격보다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뭐 125만 원이 작년 4월 달에도 한번 뭐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도 저항을 한번 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날짜 보기엔 8월 3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조정이 받고 올라왔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 요 자리가 아무래도 그 조정이 나오면 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리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게 좀 물타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140만 원을 돌파할 때나 아니면은 125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때나 이렇게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뭐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잘 올라가는 그 상승하고 있는 부분만 조금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물타기는 조금만 이후에 고민을 좀 하자고요. 네. 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고려아연도 좀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삼성전자 결론은 일단 갖고 있답니다. 이제 지금은 네. 전문 거점까지 어쨌든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혹시 뭐 저금리 이런 거와 좀 연관시켜서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금하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자주 매수하거든요. 매도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단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자, 이게 참 금값 얘기 나오면 예사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예. 자,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죠. 저금리,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떤 화폐 그 좀 어려운 말 좀 조금 그 어려운 말 좀 쓸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내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화폐하고 실물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 상품을 찾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위 말하는 실물 자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금이라든지 은인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 찾게 되죠. 근데 자, 잘 보세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금값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금값이 안전자산 얘기가 아니죠. 네. 예. 미국 국채 찾고 독일 국채 찾죠. 그러니까 금 고려안이라든지 금에 투자를 할 땐 어떤 시기 하시냐면은 시장 유동성 장치라는 말 쓰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실물 자산으로 들어가죠. 근데 좋은 조건은 시장이 좋아야 돼요. 시장이 나쁘면은 금값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요. 선생님, 그, 이거는 고려하는 그러면 종합지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금값하고 연관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시장이 좋은데 제가 그 시장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나쁘잖아요. 그러면 금값도 못 올라가요. 왜? 금값도 실물자산도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고 실물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그러니까 그 은행에 적금을 연한데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니까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물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죠. 금 같은 거, 예를 들면 금 같은 거요. 네. 그래서 고려안 같은 그 종목을 살 때는 시장이 잘 올라가고 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때 사는 게 고려안 같은 종목입니다. 그 혹시 TV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예.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이게 2008년 11월 달부터 이게 2011년 4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차화정 많이 갔죠. 네. 예. 그리고 이때 저금리였죠. 네. 계속 시장에서 양적완에서 돈 풀고 그랬죠. 그리고 저 화면 또 볼게요. 이 화면 보면 이게 금값 차트인데 금값이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은행에다 돈 열어놓으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품을 찾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된 거고, 그리고 금이 되다 보니까 금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금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 금을 만드는 회사가 고려안이다 보니까 고려안도 마찬가지고요. 유동성 장치에서 차화정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려안이 그런 역할을 못하죠.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값이 못 올라가죠. 최근에 못 올라가죠. 19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고려안도 못 올라가죠. 이런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시장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쪽이 오게 되면은 고려안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고려안이라는 종목이 못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 좀 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36만 원이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서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계속 그 스페인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게 결론적으로 유동성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또 유동성 얘기 나오면서 요 종목도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팔 이유는 없어요. 자, 이게 보세요. 화면 보면은 이게 또 1월달, 3월달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이때 시장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때 당시 유럽에서 1차 RT로 2차 RT로 하면서 돈 푼다는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고려안도 같이 올라갔죠. 그럼 유럽 시장 또 나아지면 마찬가지로 고려안 또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팔 이유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갖고 있으라고요? 네, 예. 네. 그 유럽의 시장에 돈만 더 풀린다는 얘기 나오면 요거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요거 일단 손절 가능해도 제시를 해야 되니까 네. 요건 36만 원만 일단은 조금 짧게 잡을게요. 그 36만 원만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조금 말이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아직 정리가 조금 안 되시죠? 그럼 매수는 어느 선에서 하면 돼요? 요 화면 보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계속 36만 원만 가면은 바운딩 나오죠. 안 네. 빠지죠. 예. 그러면 36만 원까지 다시 내려갔을 때 안 빠지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 물타기 하셔도 되겠지요. 아, 36만 원 선에서요? 예, 예. 자, 보세요. 화면 보면 맞잖아요. 화면 보세요. 네. 자,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에 잠시 이탈하겠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나서 6월 달에 다시 한번 지켜주고 7월 달에 지켜주죠. 네. 그럼 중기적으로 36만 원이 지지 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6만 원만 안 깨지면 물타기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36만 원만 안 깨지면 물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고려 아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예.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SK이노베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1,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이 20%이신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좀 예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아마 오래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계속해서 좀 손실이 나셨는데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정유주들이나 화학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런 그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그 유가의 그 흐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같이 정제 마진 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따라줘야지만 그런 말 그대로 마진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기는 아닌데 주식시장이 먼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나 올해 상반기나 그렇게 뭐 너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유가가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멈췄다가 그래도 우상향으로 약간 틀려고 하는 움직임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QE3를 한다, 유럽이 부양책을 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간 거지 실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지수도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대를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치고 올라갔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정유주들이 물론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뭐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라는 게 지금 발생하기 뭐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는 다시 한번 좁히기 마련이죠. 근데 물론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거는 회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간에서 사실은 매수가 거의 근처인데 매수가 근처에 일단은 단번에 간다는 기대는 좀 접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올라가고 다시 한번 그 이전에 있었던 이탈 부분, 그러니까 과대 낙폭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회복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본다면 사실은 손절가는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16만 원 선, 좀 짧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 더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손절가 16만 원에서 한번 처분을 해주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정도 올라갔을 때는 절반 정도를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한 1%라도 수수료 빼고 뭐 수익이 남는다 하면 절반 정도를 처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이렇게 폭등할 만한 지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폭등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만 19만 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3532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두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뉴로테크를 124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그리고 대한전선 얼마 전에도 상담 도와드린 것 같은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2010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그럼 두 종목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일단 뉴로테크 같은 게 동전주라서 위험하고요. 대한전선 선수께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뉴로테크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솔직히 말씀 좀 너무 좀 생소합니다. 저도 조금 좀 처음 보는 회사인데 그 회사 내용을 좀 보면은 뭐 LED 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고 뭐 통합 솔루션 개발 이런 건데 뭐 통신 장비하고 뭐 LED 관련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LED 조명, 뭐 LED 전광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최근에 보면 버스에 뭐 그 전광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LED 쪽 산업 쪽하고는 그 어떤 그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할 가능성 조금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OLED 아니고 뭐 LED 쪽 아니라면은 조금 발전 가능성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니까 주가가 계속 뭐 빠지네요. 빠지다가 지금 이제 조금 그 주가가 계속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보세요.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감자를 하죠. 감자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감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유동성, 일단은 뭐 그 유상증자까지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 안 쓰고, 저도 자꾸 뭐지, 고려하는 얘기를 할 때 자꾸 어려운 말씀 드려가지고, 좀 그래서 조금 쉬운 말만 드릴 건데, 감자. 계속 감자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수를 계속해서 줄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감자를 계속하는 회사가 그렇게 긍정적인 회사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917원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한때 26,800원까지 갔던 종목이 917원까지 갔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어떻게 한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더 이상은 안 빠져요. 어쨌든 뭐 일단 뭐 매도 물량이 다 나왔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들썩이는, 이렇게 거래량이 좀 유발이 되면서 들썩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 그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된 것 같아요. 다 출회가 된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거래량이 일단은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한 거래량인지, 아니면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어떤 정리 거래량인지, 소위 말하는 속된 말 좀 쓸게요. 세력들이 쓰는 설거지 물량인지, 그 부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쨌든 설거지든 뭐든 신규 물량이든 간에 일단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가고 난 다음에 2차 여기서 얕은 반등이 나왔듯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얕은 반등이 한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이런 종목 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 지금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종목을 지금 거기서 찾는 게 답이지, 이런 종목 갖고 고민하시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로 이게 설거지 물량이 아니고 신규 물량이라는 전제를 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이게 한 8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이 종목은 조금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등의 어떤 전제 조건은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그런 모습이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종목 왜 진짜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저께도 그 어떤 분인가요? 그 1,900원에 사셨나요? 그 전화 상담하신 분 1,900원에 사셔갖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자, 유상증자를 어떤 주가가 안 돼서 감자까지 해가면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한순간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던 기술적 반등, 그 부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게 나오면은 일단 그거 짧게 치고 나오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팔면 되는데, 이걸 종목 상담까지 할 정도면은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 종목을 왜 사서 매매를 하십니까? 도저히 진짜 이해를 진짜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일단은 자 보세요.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 샀죠. 개인들이 94,000주 사면서 끌어올렸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다 내다 팔고요. 자, 잘 보세요. 매매를 할 때는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이기적이어야 돼요. 자, 볼게요. 대한전선 보시면은, 자 보세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이게 순수 외국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까만머리 외국인인지 순수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자, 잘 보세요. 바닥에서 받아내고 개인들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빠져나가죠. 이 상한가가 개인들한테 떠넘긴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떠넘긴 물량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져버리면 누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개인들은 부담이 되죠. 참 진짜 답답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뭐 어차피 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5% 한번 수익 생각하시고, 5% 반등 나오면 5% 반등 나온 거 보고 그냥 빠져나오시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차라리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이성규 전문가님 계시니까 이성규 전문가한테 따로 한번 의뢰를 해주신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요. 대응 자료 좀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90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JMT 현재 4,195원에 매수했고 또 비중은 25%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사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 JMT라는 기업은 그 TVD LCD 부분에 들어가는 그 PBA라고 있습니다. 표시 뭐 전원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부품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 고객은 뭐 그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고, 뭐 최근에는 뭐 아이패드 쪽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확인된 바 없으니까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일단 이 기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익 개선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게 되면서 그만큼 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한번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 그 이전에는 뭐 적자나고 굉장히 구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가고 그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매출이 갑작스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매출처를 확보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익 개선세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일본 차트인데 조금 이상한 게 있었죠. 그 한 5월 이때입니다. 지금 5월 11일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부터 내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 소수계좌 그 집중 거래 종목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죠. 어떤 한 기업을 한 10개 미만의 계좌가 돌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종목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말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일단 그때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은 수익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들어온 물량보다 나간 물량이 적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량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은 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에 변동폭이 클 수도 있다는 거. 오늘은 잠잠하지만 이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위험성들은 일단은 감수를 하셔야 되고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것들을 이쪽들이 털어내지 않고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3,700원 선이거든요. 3,700원 선을 그래서 제가 손절가로 우선적으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이익 개선세가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올라간다고 하는 과정에서 4,600원 선 거의 정고점 부분입니다. 4,6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올해 장기간 보유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매출액 나왔던 거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 나왔던 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위아래 목표가는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하시려면 이 기업의 실적도 잘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도움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들어온 종목은요. AP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12,3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지금 조금 손실 중인데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최근에 AP 시스템 상당히 상담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는데 12,300원 이분 그래서 좀 낯이 있네요. 낯이 있는데 조금 그 AMOLED 관련해서 장비 업체들이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 이렇게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AMOLED 업체들이 어떤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삼성 쪽에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삼성 쪽에만 너무 장비 수주가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장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뭐 장비 수주 지연설 그리고 뭐 A3 라인에 국내 장비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투자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많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1,500원 부분에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죠. 이렇게 1차 바닥 나오고 2차 바닥 나오고 이렇게 이런 좀 시나리오가 또 이중 바닥이 나오는데 요 21선을 회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일 쪽에 그리고 내일 쪽과 모레 쪽에서 이 21선을 회복하면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요건 일단 좀 팔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 수주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장비 수주가 안 되면 물론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올려준다면은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비중도 많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조금 손절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추가 반등,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에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21선 오늘 21선이 딱
공교롭게도 윗꼬리가 딱 21선 맞고 떨어지는데 21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선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P 시스템 21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 차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 KT요. 네, 그거 제가 1월 달에 34,500원에 한 25% 샀거든요. 34,500원에 25%요? 네네. 네네. 예. 이거 하고 아시아나 항공하고요. 두 개 다 네. 드려도 되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아시아나 항공은 7,500원에 네, 20% 있어요. 네, 이 두 개 다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빨리 매도 시점이 안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네. KT 같은 경우에 한 36,000, 7,000원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네, 아시아나는 8,000원대가 올 건지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8월이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두 종목 좀 보유하신 지 시간이 오래되셨나 봐요. 예, 오래됐어요. 아시아나 항공은 네. 3월이고요. KT는 1월 달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 교수님 옆에 네.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네네. 점도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KT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 KT에 대해서 이건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은요. 예. 그죠? 네네. 근데 네. 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LGU 플러스도 아니고 SK텔레콤도 아니고 왜 KT를 그러면 선택을 하셨는지. KT는 그 배당금도 좋고, 네. 그다음에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샀거든요. 근데 세계 회사가 다 배당금이 좋아요. 통신주들이. 예? 통신주들이 그래요? 세계 회사가 다 좋아요. 근데 예. 경쟁력 차이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LGU 플러스가 가장 빠르죠. 예. LTE 부분에서 특히나 LTE로 네. 올라가는 건데 그 뒤를 따르는 게 지금 SK텔레콤입니다. 네네. KT가 지금 제일 느리거든요. 근데 KT가 예. 요즘에 가수를 계속 내밀면서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죠. 네네. 그런 쪽으로 하려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규 가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배당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받쳐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상 그렇죠. 이 통신사들은 어차피 매달 통신요금을 이 회사들이 받아가죠. 그래서 네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전성은 있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없죠. 회사들이요. 근데 LTE랑 컨텐츠 부분을 이제 성장성으로 갖고 가는데 사실상 그게 언제 다시 한번 그 성장성이 부각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당 수익력만으로만 판단하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을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통신주들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보유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음도 안정적일 테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34,000원이신데 네. 그래도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통신주들이요. 지금요 워낙에 과도한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35,500원 선을 좀 정해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네. 돌파하면서 올라온 거니까 35,5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34,100원이신데 사실상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매력만 보게 되면 사실상 매수가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직 상황이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좀 업계에서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들 감안해서 매수가만 올라가면 일단은 처분하고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에 네. 매도를 하고서 그렇죠. LG U 플러스가 더 좋다고요? 네, LGU 플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죠. 근데 그때 가서 또 파셨을 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KT가 그때 더 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때 예.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올라갈 것 같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안 올라가죠. 네. 예, 그것도 저는 6월 달이면 8,000원은 갈 줄 알고서 했는데 네. 6월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고 지금 8월이에요.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게 올라왔죠. 예. 근데 다시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럼 당연히 내려가겠죠. 항공주들은요. 거기다 한 네.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당연히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게 유가에 대해서 원유에 대한 결제 수요는 결제 통화는 뭐냐면 달러예요. 네. 그러면 선진국들이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역으로 달러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그러면 네. 항공주들은 지금 봤을 때 유가가 저렇게 올라간다면 여기가 꼭대기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요.
지금 현재가요. 성수기만 말 그대로 반짝하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성수기 네. 지금 예. 적어도 목표 한 8,000원 오기를 바라고 시작한 건데 네. 그게 안 와서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 아시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어차피 여행객 수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 주가를 일단은 8,000원 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 드릴게요. 네. 8,000원 선 정해 드리고 지금 7,500원이니까 손절은 뭐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한 7,200원 정도만 네. 딱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7,200원 선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대한항공이 더 나은가요? 대한항공 그 노선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하죠. 유리한데 역으로 봤을 때 그 많은 만큼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타격도 네. 더 큰 거예요. 장단점이 네. 있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들어왔는데요. 이분 문자를 보니까 정태근 팀장님 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원 매수하신 가격이 2,900원 그리고 비중이 15%인데 자원 가져가야 할지 팔아야 할지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자원이요. 네, 아이고 그 종목도 뭐 차트만 봐야겠네요. 일단 네. 기업 내용은 보더라도 저도 이게 모를 것 같습니다. 자원이라 돼 있길래 무슨 그 자원 개발회사인지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 내용 같은 거 최근에 뭐 그 BW 발행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뭐 실적 뭐 이번에 잘 나온 거 말고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차트만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4월 달 이후에 주가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2,650원 존에서 일단은 뭐 하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방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요 날입니다. 7월 3일 정도 되겠네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좀 추세가 여기서 한 번쯤은 들썩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어떤 전문가는 말을 하겠지만은 지금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 유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일 쪽에서 어떻게 본다면 양봉이 한 번쯤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는 더 이런 예상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쉬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요.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매수가 지금 오늘 아래꼬리죠. 오늘 아래꼬리가 한 2,870원 정도 되는데 2,850원 정도 손절가를 형성을 하시고요. 내일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정도 못 갈 수 있는데 내일까지 만약에 얕은 조정 그러니까 도치형 어떤 거냐면 도치형 아시죠? 이런 거 아시죠? 요런 건데 요런 거 한번 나오고 요런 내일 쪽에서 한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난 다음에 내일 그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가시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일 쪽까지 어떤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850원 정도 손절가를 형성을 하시고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목표가를 제가 보기에는 3,400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3,4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아래꼬리 한 2,850원 정도에 한번 손절가를 한번 제시해보고 순수하게 좀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은 LG전자가 들어왔는데요. 6504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99,000원 그리고 비중이 40%이시고요. 이분께서는 이성규 팀장님께 꼭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LG전자는 최근에 좀 호재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매출 증대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작년에 이익이 그렇게 급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령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죠. 유명한 배우죠. 원빈 씨를 배우로 기용하게 되면서 LG전자 엄청나게 그 백색가전뿐만 아니라 TV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수가 안 되죠. 근데 올해 1분기부터 2분기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LG전자 그렇게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케팅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줄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급감하게 되면서 주가가 낮아지게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런 추세로 보게 됐을 때는 LG전자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예상 EPS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한 4,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9만 원까지 9만 9천 원이신데요. 그쯤까지 가기까지는 20배라는 PR이 20배 정도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거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LG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도 좋고 인지도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그쪽 20배까지 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물론 IT가 엄청나게 호황을 입어서 가야만 갈 수 있지만 그러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원 선까지는 제시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잠깐 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1월이죠. 1월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주봉 차트인데 1월에 유상증자를 했죠. 그때 왜냐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했고 그런 것들이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안 됐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저항때는 이 부분이 가장 많겠죠. 당연히 유상증자를 받았던 부분이니까요. 그 공교롭게도 15배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은 LG전자가 사실상 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 75,000원 선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짧게 지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했던 구간입니다. 61,0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엔 이 부분 좀 지키시면서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지키시면서 좀 이렇게 투자를 좀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원 상담 신청하신 분이 상담 고맙다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문자 잘 받았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가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8천 원 그리고 비중이 60%이십니다. 오늘 4%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실적 문제겠죠. 네. 뉴스 나오고 있는 실적 문제인데 요건 좀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NC소프트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인데 이게 2008년 말경부터 이게 2011년 9월달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와서 추세가 꺾였죠. 자, 이게 제가 월봉 차트를 꺼내놓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하락 추세죠. 월봉 차트를 보면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짧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돌려지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 요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죠. 추세가 이때 당시에 꺾여버렸죠. 추세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NC소프트와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한데 중요한 건, 자, 어쨌든 그 2008년 그 말경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방에서 나온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세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볼게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러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빠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하방형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NC소프트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쯤에 전체를 보면은 하락 추세고 앞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처럼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만 8천원이면 그게 손실은 아니거든요. 손실 네. 아니시기 때문에 요 종목 조금 단기전 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매도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21만 원 부분까지 다시 보신 다음에 요 자리 한번 지지받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이선규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디렉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1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